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쪽 항상 교과서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교과서 14쪽 펴놓으시고요. 영역은 보통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해가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영역에 해당되는 이 영토는 전체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22만 3천 제곱킬로미터고요. 북한이 남한보다 좀 크죠, 그죠? 남한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간척 사업하고 있으면 지금 영토의 면적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영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이 영해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시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수업 끝나면 이어서 핵심 개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 탐구 활동이나 중요한 개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더 설명을 해두었으니까 따라서 이어서 그 영상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영해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는 보통 한 나라의 어떤 자기 나라의 어떤 권리, 바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통 직선, 기선 12해리로 영해를 설정합니다.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해가 직선, 기선 12해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해가 있고 그 바깥 배타적 경제수역 그 다음에 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토와 영해의 하늘이 영공이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영해라 하면 자, 우리 교과서 14쪽 왼쪽 아래쪽에 지도도 있는데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이 서해와 남해는 우리나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요 섬들이 저게 전부 섬이에요. 이 섬을 연결한 선을 직선 기선이라 그럽니다. 요 섬을 연결한 요 선이 직선 기선, 요 직선 기선으로부터 바깥으로 요 범위죠. 12해리가 됩니다. 보통 1해리는 1.852km입니다. 2km가 조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12해리에 해당되고 남해와 서해는 주로 직선 기선이지만 동해는 통상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통상기선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 제주도에 해당되는데 제주도 요 섬들은 전부 통상기선 12해리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다가 있겠죠. 밀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썰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선 출발선이 어디냐 하면은 밀물이 아니라 썰물, 간조죠. 요 선을 최저, 바닷물이 제일 빠진 썰물선, 최저 간조선 혹은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요 범위가 우리의 영해 범위다라는 거. 이게 이제 섬이나 동해 영토로부터 이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12해리까지고 서남해 같은 경우는 요게 섬이겠죠, 그죠? 섬의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의 영해가 되겠습니다. 요런 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인데 여기 대한해협과 요 영일만 있는 지역, 요 지역은
대내분 너무 일본 스시마 섬이랑 스시마 섬인데 너무 좁아서 직선기선 3해리로 합니다. 여기도 동해지만 영일만 지역도 일부 지역만 직선기선으로 합니다. 그런 예외사항도 있다는 거,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는,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식도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영역의 범위, A는 뭐겠습니까? A는 영토, B는 영해, AB를 상공으로 하는 요 C가 영공이 되겠죠. 그리고 D는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일반적으로 직선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입니다. 그러면 요 실질적인 D의 범위는 12해리를 뺀 나머지 188해리가 되겠죠. 여기 영의 범위 12해리를 포함해서 200해리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 있는 요 점들이 전부 기점섬이죠. 섬들입니다. 최외곽 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아무리 간척 사업을 해도 영해의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참고해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빨간 선이 우리나라 영해선이고 서남에는 직선기선, 동해에는 통상기선, 울릉도 독도도 통상기선 12해리가 적용된다는 사실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 전부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그랬죠. 배타적 경제수역, EEG라고 그러는데 독점적으로 우리가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이다. Exclusive Economic Zone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200킬이라고 그랬죠, 최대. 근데 실제로는 앞에서도 우리가 보셨지만은 일본과 우리나라 너무 가까워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0킬을 설정하면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는 중간 수역, 한중 간에는 잠정 수역을 이렇게 설정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조업하거나 관리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일본과는 1998년도 한일협 협정으로 중간 수역이 형성되었고, 중국과는 2001년에 이런 협정을 체결해서 공동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떤 한 나라의 영해 바깥에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원을 탐사하든지 개발하든지 인공섬을 건설하거나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 자, 그렇다면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만약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 일본의 군함이나 어선들이 들어와서 조업을 한다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그죠? 배를 침몰시키거나 강제로 납포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선박이나 항공기들은 이런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걸 무해 통항권이라고 그러는데, 무해 통항권이 적용되는 지역이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영해도 일반적으로 여객선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무해 통항권이 적용된다는 거 한번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자, 교과서 우리 15쪽에 5번 자료 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렇게 한일 중간 수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실책이 뭐였냐면은 독도를 이 한일 중간 수역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잖아, 그죠? 자, 그래서 독도가 여기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는 이 중간 수역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참고하시고, 여기도 한일 중간 수역이고요. 여기 한일 중간 수역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어업할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한중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같습니다. 잠정조치수역, 잠정수역이죠, 그죠? 잠정조치수역, 공동으로 어업 관리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영토면 이게 우리나라 영해가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영해는 최외곽 섬으로부터 요 시비에리가 영해고, 그 안쪽의 바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내수라 그럽니다. 내수라 그래서 영해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그죠? 그런 차이점도 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 형성평가는 여러분이 지금 한번 조금 이따 한번 해보시고 핵심 개념 정리해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 독도와 마라도, 이어도 우리 주변 영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세 섬이죠, 전부. 물론 이어도는 섬은 아니고 해저에 있는 암초가 되겠습니다. 해저 40m 아래에 있는 암초인데요.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이고 마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이죠, 그죠? 자주 비교하는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그럽니다. 자, 독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쪽 한번 펴보시고요. 일반적으로 독도는 신생대 3기말 4기초 이렇게 형성된 섬, 화산섬입니다. 사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섬 중에서 울릉도, 제주도보다 먼저 생긴 그 역사가 더 빠른 그런 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아래쪽에 바다 밑에 있는 그 섬의 넓이가 훨씬 더 넓고 크죠, 그죠? 한 1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육지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이 최근에 들어 굉장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많이 주장하고 또 전 세계를 상대로 많은 로비를 하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 이름으로는 죽도라 그러는데 다케시마라 그러죠. 많이 우기고 있는데, 여러분도 일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너희들은 왜 독도를 너희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느냐 이러면은 여러분도 논리적으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독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한번 보고요. 이런 우리의 영토임을 논리적으로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일반적으로 울릉도에서 보이죠, 그죠? 맑은 날에는 보이는 섬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그러니까 87.4km가 되고요. 일본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일본은 오키섬으로부터 157km 이상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울릉도로부터 가까운 독도에 위치가 된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고, 예로부터 이 독도는 수많은 문헌에도 만기요람이라든지 다양한 문헌에 팔도, 총도나 심지어는 일본의 문헌자료 삼국 접양지도 교과서 17쪽 오른쪽 위에 한번 보세요. 일본 지도에서조차도 독도를 우리나라 섬으로, 조선의 섬으로 그려놨다는 거, 이런 것들로 봐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독도는 명백한 우리의 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나라의
독도가 영토임을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는 첫 번째 내용이 이런 다양한 지도나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도 가깝죠, 그죠? 울릉도에서 옥기섬보다 훨씬 가까운 인접섬인 거. 또 세 번째는 또 실효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이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이런 독도는 명백한 우리 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독도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 참고 영상, 독도에 대한 참고 영상 꼭 한번 보십시오. 천년보호구역으로 천년기념물 336호로 이렇게 지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여러분들 보실래요? 30쪽을 한번 보시면은 독도에 대한 다양한 여러가지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화산섬이죠, 그죠? 보통 우리가 양도라 그러는데 이런 크게 두 개의 서도와 동도로 이루어진 화산이 폭발해 만들어진 화산섬입니다. 이렇게 서도와 동도 이렇게 있고 주변에 수많은 작은 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섬보다 우리 독도는 울릉도에 훨씬 가까운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독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할 때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본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독도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도 그렇죠. 독도는 한란류가 교차하는 조경수역입니다. 오징어나 뭐 꽁치나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죠, 그죠? 어류가 풍부하고요. 또 해양 심층수,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게 개발되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쌤도 심층수 한번 먹어봤고요. 맛은 있더라고 보니까요. 또 여러가지 많은 천년 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자연환경이 독특하고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살고 있는 천혜의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독도는 역사적으로 512년에 신라가 우상국 울릉도죠, 그죠? 편입하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 참고하시고, 그 다음 한 15세기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울진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7세기에는 안녕보기라고 아시죠? 안녕보기가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의 땅임을 인정받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식민지 1905년 일본 침략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이 강제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해서 오늘날까지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라든지 세종실록 지리지나 또 뭐 동국문헌 비고 만기오람 등등 다양한 문헌과 지도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히 해주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는 우리 마라도라는 섬인데요. 제주도 남쪽 우리나라 최남단 섬이죠, 그죠? 이것도 역시 화산섬인데 독도와는 다르게 아주 평평한 섬입니다. 마라도에 대한 얘기 이따가 학습 정리해서 선생님이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도는 남북이 길쭉하죠, 그죠? 남북이 길쭉하고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해안은 이게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섬입니다. 그 다음 이어도, 최근에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 영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중국이 생각하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중간선이 다르죠. 점선은 중국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 실선인데요. 이 이어도는 뭐 명백한 국제법상으로나 여러가지 사실로 봤을 때 명백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영토임을 중국이 아무리 주장해도 국제법상으로는 우리 영토임이 명백한 그런 암초입니다. 수중 암초인데, 여기는 종합해양과학기지가 2003년에 건설되어서 태풍의 이동 경로나 여러가지 해양 자료,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런 이어도는 수중 암초죠, 그죠? 자, 교과서 16쪽 동해표기의 당위성. 동해라는 명칭은 과거로부터 삼국사기나 팔도총도 등 수많은 우리 문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일본이 일본해라고 국제수로기구에 등록하면서 계속 일본해를 주장하고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여러가지 로비 활동, 일본의 로비 활동에 맞서서 공동표기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해와 더불어 동해라는 표기가 같이 병행해서 표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역에 대한 내용 정리, 학습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도 같이 올려둘 테니까 한번 내용 정리 꼭 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영역. 자, 1번 한 국가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뭘까요? 1번의 정답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영역.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영해는 12해례까지 적용되는데, 어디로부터? 직선, 기선 12해리니까 일반적으로 기선이란 말은 출발선이죠. 2번 기선으로부터 12해리입니다. 통상기선은 해안으로부터, 직선기선은 최각섬으로부터,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대한해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그죠? 일본과 우리나라의 그 스시마섬과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20해리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해리씩 설정하면 이렇게 겹치겠죠, 그죠?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이 중간에 이렇게 다른 나라 배가 지나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3해리로 설정되어 있다. 3번 직선기선 3해리. 그 다음에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인데 주로 대기권인데, 오늘날 항공교통이 중요해지면서 이 영공이죠. 4번 영공의 중요성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영공을 미국이나 러시아에, 소련이 없죠. 러시아에 항공기나 인공위성이 지나간다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보통 대기권 내에 한 10,000km 이내 정도, 10km 정도의 대기권 내로 해당되는 영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수역, EEZ라고 그랬죠. 보통 메텔이 영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라고 그랬죠.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확인학습.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주변의 부속 도서로 구성한다. 맞는 말이죠, 당연히. 자, 2번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인정되며 연안국의 자원개발과 어업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보장한다죠. X 틀렸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쓰시오. 우리나라와 일본 간 어업협정을 맺으면서 공동으로 어업자원,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 한일 중간수역이 되겠죠. 참고하시고,
다음에 독도에 대한 얘기. 독도는 기후가 주로 따뜻한 바다,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겠죠. 해양성 기후. 독도는 오래전부터 가까운 최인접 섬이 어느 섬일까요? 울릉도죠. 울릉도민들이 예전부터 독도 주변에서 많은 어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이런 팔도 총도나 이런 다양한 문헌에 우리 영토임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동해는 일본이 국제수로기구에 일본해로 등록하면서부터 동해의 표기가 일본해로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동해의 이 명칭을 되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해라는 명칭은 사실 실제적으로 이걸 동해로 바꿀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도 일본이 절대 반대하니까 우리는 병행 표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확인학습. 독도는 동도와 서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주변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작은 섬들이. 독도는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가치가 뛰어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지정되어 있죠. 3번 삼국 접양지도, 일본의 지도에 동해 표기가 동해에 위치한 두 개의 섬을 조선의 섬으로 그려져 있다. 정답 5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가나다 도서의 명칭을 쓰시오.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며, 위치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위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서쪽이 124도죠. 그래서 보시면 126도, 북이 33도, 126도는 이 정도 되겠죠. 북이 33도는 바로 마라도입니다. 최남단이죠. 가는 마라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 나는 동경 131도 52분이니까 거의 동쪽 끝이니까 이거는 독도가 되겠죠. 독도가 되고요. 두 개의 큰 섬. 세 번째, 다는 여러분들 동경 124도죠. 그죠? 동경 124도면은 우리나라 최외곽 제일 끝섬입니다. 물론 북한에 마한도가 있지만은 제일 거의 우리나라의 바깥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가까운, 북한이 다 보이는 그 섬이죠.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사요청인데, 요거는 백령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백령도, 이렇게 마라도, 독도, 백령도 이런 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답도 명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내용 정리 보셔서 한번 오늘 수업 내용 다시 한번 상기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